오늘 자료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마다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요, 저희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는데 그 시장님하고 같이 사진 한 번씩 없대요. 우리 이거 일본에 그거 같이 여러 분 보이셨는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번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자리 정리 시간 잠깐 드릴게요. 착석 부탁드리고요.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 시민소통팀장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 시작이 참 흥미했는데요. 금일 지역회의는 시장님 인사 말씀과 회의 주재자 인사 말씀, 그 다음에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타 회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도 흥미했는데 또 한 가지 훈련하기 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원님들 저 뒤쪽에 현수막 하고 이 앞에 상장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화성시민 지역회의가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회 경진대회에서 시민 참여 마을 자치 분야에서 수행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 현수막 누구처럼 지역위원님의 참여와 열정이 화성시를 빛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고요. 더불어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길을 고민하시는 서철모 시장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겠습니다. 이 지역회의 가면 되게 이쪽 서부 지역이 항상 정겨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좀 단정하고 머리를 잘라야겠다. 그거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좀 할까요? 근데 사진을 찍자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지역회의가 꽤 오래됐는데
사진을 찍자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참 정겹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렸지만 저 최우수상 탄 거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거는 뭐 화성 씨가 수상했지만 실제로는 화성 씨가 수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지역회의라는 자체의 주인공은 여적권 몇 번 참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주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시민들이 다 논의하면 시장이 당신 우리가 뽑은 시장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어떠냐? 아니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지 그 모든 과정이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이와 유사한 사례가요. 서울에서는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서울하고 여기랑 지난번에 요 권영익 분이 서울에서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달에. 근데 서울에 있는 일들은 이거랑 다릅니다. 서울은요 거의 저희보다 하면 격이 한참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도시 제가 이게 전국에 생중계되거든요. 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감히 저한테 말을 못하는 이유가요. 저희는 당당하게 6개 권역에서 시민들이 논의해서 시민들이 봉사로 발제도 하고 저희가 딱 오면 잘 줘야 물한병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극 참여하셔서 제안을 하고 이런데 서울에는 몇백 명씩 참여한 데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안건 주제를 공무원이 줍니다. 공무원이 주고 준 것 중에서 그냥 반거수기처럼 그냥 논의하는 구조예요.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디긴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여기 분들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 가잖아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시민들이 말씀하신 거에 가능하면 이게 공정하고 올바르면 하려고 하는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시가 끌어가진 않잖아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근데 기존의 여적권 서울에서 했던 데들은 관에서 만들어가고 그냥 상당히 많은 데는 시민들이 들러리로 쓰는 거예요. 되게 다르죠. 그래서 이 최우상을 받은 영광은 시에 있는 게 아니고 시 공무원, 저를 포함한 공무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최우상을 수상한 분들은 저는 화성 시민, 이 지역회의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인 시민들이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게 의미가 있다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받으신 거니까 한 분이 받은 게 아니고 다 같이 받는 거 서로 자축에 박수를 한번 치면서 제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께서 여기서 제안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달 회의 주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담면 양일모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일모 위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감면에서 온 양일모입니다. 오늘 시장님이 좀 말씀을 좀 짧게 하셔가지고 회의가 좀 일찍 끝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이 제일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좀 많이 참석이 되신다는 거는 좀 지역회의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다시 한번 최우수상 받으신 거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이 한 5-6개 돼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그 현안 설명을 하시고 다음 달에 이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데 그거 잘 들으셔가지고 경청하셔서 어차피 그 지역회의를 읍면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현안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경청하셔서 그 앞으로 우리도 이 일관역에는 아직 첫삭을 못 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다음 달에도 시장님한테 좀 좋은 답변 받으셔서 하나하나씩 좀 살기 좋은 이 서구권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합심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제안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 읍면 지역회의를 다 거쳐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다 아시리라 믿고요. 그 읍면 변호사 나오실 때는 나오신 분 지역하고 성명하고 밝히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 지방도 313호선에 관해서 제안하신 장안면 오세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경입니다. 세경 의원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안면 지역의원의 오재경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PPT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안면에 한 20년 거주하는 장안면 주민인데요. 사실 장안면을 바라보면은 화성시 서부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면인 것 같아요. 옆에 우정읍도 있지만 장안면이 도로 사정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서 오늘 313번 도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번 13호선은 안중에서 조항간 가는 도로 확장 및 새로 건설되는 도로입니다. 위치는 평택시 안중면 학형리에서 화성시 우정읍 조항리 지방도 313번이고요. 13호선이고 사업비는 약 2천억 원, 공사비 1억 2,100억 원, 보상 9,500원에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로 하는 사업으로 2004년 3월에 출발해서 2025년 12월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 구간은 사업이 완료됐는데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쪽에 들어오면은 도로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협소한 도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평택 쪽만 완부가 되어 있고 장안리 쪽은 완전히 지금 뭐 시작도 안 하고 여기 보면 주민 보상도 아직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 주민들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나 기업체들이 통행 및 불편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발전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장안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하여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이 영능의 불편이 해소가 안 되고 기업체의 원활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 위해서는 조기 착공을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국비와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평택 구간은 벌써 완성이 돼서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됐는데 장안면 쪽은 들어서자마자 장안대교를 넘었으면 그냥 협소해집니다. 조금 지나면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지역이 발전하려면은 도로 내지는 도시가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님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가스 예산을 올해도 122억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감사드려요. 나 시장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 사실 지금 도시가스 비례 LPG를 따지면은요, LPG 가격이 약 배가 됩니다. 배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지역에 뭐 원룸이라든가 뭐 빌라를 쳤을 때 나가지를 않아요. 이게 난방비 문제로. 근데 우리 시장님이 여기에 지금 예산을 처음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삼천리에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게 지금 접수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예산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진짜 낙후된 이런 장안면이라 이런 데가 낙후됐기 때문에 자꾸 뭐 주민들이 떠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도로가 확충이 되면은 지역 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건을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시장님이 해주신다면은 2015년에 안건되지 않고 조기에 좀 들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시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가스 진짜 감사드려요. 이게 상상도 못했어요. 장안면 같은 데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자체를 지금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장안면은 낙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니까 예산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고 겨울에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용건에 대해서 여기 제안 설명하신 분한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없으세요? 예. 네,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항공 방제 미실시 지역에 대한 대안 방안 마련으로 양감면의 예완의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감면의 예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님 요즘에 휴가철인데 휴가도 안 가시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휴가철인데 휴가도 못 가시고 지금 복중이신데 건강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제가 안건을 이거는 지금 항공방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2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8일 양감면을 사업기점으로 시작한 건데 28일날 비 때문에 시작을 못했고 29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먼저 서하신 마더부처에서 시장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항공방제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항공방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올해 항공방제 외지역이 전년 대비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미시시 지역을 약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농민들이 그 약을 받아가지고 방제할 수 있는 농가 수가 얼마나 될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항공방제를 약을 받아서 실시를 못하는 그분들은 그 약들이 결과론적으로 한 농가에 묵힌단 말이죠. 그럼 그 약이 2, 3년이 지나다 보면은 유효기간이 지나고 그 결과론적으로 그 약들이 언젠가는 어떻게 다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항공방제가 안 되는 지역에서 지금 약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양감면 인구가 4,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화성시에서 가장 적은 면입니다. 거기에 도시 계획이 잡혀 있는 데가 양감면 신흥지에서 대학리 이쪽 구간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리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붉은색 지역이 도시계획도로에서 이번에 폐지가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녹색보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양감면에 지금 면수지 주변에 도시계획 중심 도시 지역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인데 이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한다면 정말로 앞으로 양감면은 더욱 발전을 못하고 점점 더 낙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을 살리면 참 좋습니다만 최소한 양감 주민들은 지금 녹색 부분 돼 있는 곳이라도 살려주셨으면 나중에 소통이 되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번에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양감면의 그 소재지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계획도로가 착공돼가지고 도로가 확보될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화성이 도시계획도로가 77년도에 예. 도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따라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약 한 32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유권 재산이 그 도로 계획도로로 잡혀가지고 그동안에 사유권 재산 행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감면에 네. 도로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아직도 개발을 희망하시는지요? 예, 여기 신학여고 대학의 이장님들이 자리에 배석하셨는데요. 제가 또 하나씩 저기 나가면 이장단협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가 됐고, 그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님들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거고요. 저희 지역, 남한편 지역 회의를 거쳐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장님, 시민이 저하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저는 안건 발의라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도시계획도로도 행정행위로 다 결정된 거거든요. 도시계획도 행정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30여 년을 방치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아직도 원하고 있다면 예. 우선적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네. 야간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판tam에 어떤 의원이 잠깐 이름 저랑 강용우라고 합니다. 강용우 의원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지역회의의 상당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저희가 양강면이 아니라 여기 계신 뭐 양강, 장안, 우정, 판탄, 상남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안건이라면 같이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가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향나무 평리에 수호공원 조성하는 건 제안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향남 지역위원 구광훈 이사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알리고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고 싶습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공원에서 수령 5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장마비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였는데 대다수의 보호수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강창구 기자입니다. 공원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느티나무. 잠시 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장마비에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지가 폭격을 맞은 듯 부러진 겁니다. 수원 화성 축성 당시 가지 일부를 석가래로 썼다는 530년 된 수원 영통의 느티나무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나무가 이처럼 밑동만 남았습니다. 다시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을에 애구를 막아달라며 매년 제사를 지냈고 대한민국 보수 100선에 선정됐을 만큼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500년지 나무고 여기 주민으로서 이렇게 장마비에 갔다는 게 너무 허탈하고 조금 마음이 아파요. 보수로 지정된 이 나무 역시 이파리 하나 없이 앙상한 몸체만 남아있습니다. 나무 주변에서 땅을 파헤치는 공사로 뿌리가 훼손돼 죽은 겁니다. 수심 같은 존재였는데 엄마가 말라 죽어서 아이고 가슴이 아프지요. 수령 100년 이상 나무 가운데 특별히 보호나 증식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수로 지정하는데 전국적으로 13,000그루나 됩니다.
하지만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리청에서 이제 보수 관리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긴 하는데 엄청나게 많거나 이렇게 그렇지 않은 걸. 특별히 보호하자며 지정한 보수가 부실한 관리로 주민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저희 향남에도 증거리하고 향남 평지 쪽에 보수 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리 쪽에는 우리 종영원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안동 봉산동에 사시는 우리 이건택 어르신께서 80년 전 저 느티나무 주변에서 사시다가 저 느티나무 주변에 저기 공사 그 주차장을 이미 허가를 받고 바닥 공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어르신들이 먼저 나가서 시정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공원화로 바꿨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평지 쪽에도 2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시는 것처럼 나무 뒤로 초가가 있고 현재 기둥으로만 이렇게 받쳐져 있습니다. 제가 상시 이 다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하지만 볼 때마다 사실은 안타까움을 금치를 못합니다. 여기 이 안쪽에는 체육공원이 좀 운동기구가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수로 지정된 만큼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지켜야 되고 또한 거기에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줍사 하는 마음에 이 집을 매입을 해서 공헌하고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이 주변에는 주차장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특별한 공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관이나 미관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나무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아까 그 수원 사례처럼 정말로 비만 폭우로 제대로 쏟아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갈라지고 부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리고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5번째 향남의 안성현 위원님이 내주신 경로잔치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해서 제안 설명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향남 지역위원 안성현입니다. 제가 경로잔치로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노래는 경로잔치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한마음 체육대회도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남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만 해도 6,280명입니다. 여기. 그래서 2017년도에 화성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장나무 이장단이 주관을 해서 경로잔치를 한 번 행사가 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딱. 근데 예산이 4,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원을 1,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나머지 3,500만 원을 주관단체에서 구해오느냐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게 보통 그때 버스를 한 5대 운영을 했습니다. 각 마을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모셔오느라고 했는데 체육관이 다 모자라가지고 바깥에 운동장까지 텐트를 쳐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뭐 다른 읍면동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1,000만 원씩 책정된 거는 공평하게 드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행사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준다는 거는 그걸 주관하는 체육진흥회나 그 주관단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게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든지 뭐 스포를 받든지 자기 뭐 이장단이면 이장단,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거기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른 읍면동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깎아서 뭐 담당을 더 달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다른 읍면동 지원되는 거 그대로 지원해주고 인구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등을 좀 줘서 몇 세부터 따집니까? 몇 세? 노인구요? 네. 65세 인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올리면 70세에서 79세까지가 2,794명입니다. 제가 뽑은 거는. 그리고 80세에서 89세가 1,275명인 거예요. 저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예. 성인 인구가 좀 들고 그다음에 정부정치 예산을 해보니까요. 되게 뭐 거의 다 모자라요. 어차피 모자라는 거 이런 지원이 좀 근본적으로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더 좋고요.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 드리고 주고 상담도 그전에는 좀 굉장히 늘었어요. 저희도 해보니까 뭐 협조도 좀 해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협조가 옛날 같지 않아요. 협조 줄어요. 협조도. 늘면도 많이. 그래도 스폰 받는데 문제가 이제 지내면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면 스폰이 많이 오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더위가 그런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늘려달라는 뜻이죠? 네. 예. 시장님 잘 들으셨어요? 여기요. 예. 질문해 주시고 오늘 안건 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요. 저희가 인구가 지금 360명부터 6,2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차등을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차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있으신지 그게 듣고 싶습니다. 그 차등 관계는 뭐 강남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강에서 단계를 정해서 몇 명서부터 몇 명은 얼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남에서 정해보는 뭐 상당히 장남 쪽, 유기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선장님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체육대회를 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이 더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이 똑같이 내려옵니다. 각 한마음 체육대회도 1,000만 원, 경로잔치에도 1,000만 원이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강남에서는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형식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의하실 분들은요 일어서셔서 그 소속 밝히시고 성명 밝히시고 그러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보면 양감면이 제일 적잖아요. 인구가. 저희도 한 4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향남은 한 1억 이상 들으실 거예요. 다 공감하는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골고루 읍면동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달에 시원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그 안건을 시장님한테 못 드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시장님 답변이 없으시고요. 오늘 질의 받으신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적극 더 검토해가지고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대부분 박수. 오늘 나오신 안건들은 다 편안하게 해주시는 안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달에 좋은 대답 기다리고요. 그 오늘 그 안건 중에 우정하고 팔타는 안건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난달에 지역회의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특별히 안건이 없으신 건지 8탄은 2일날 합니다. 내일 모레 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네. 네, 운영위원회에 보내셔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다음 달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꼭 지역회의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혼자서 활동하시는 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 행정하고 좀 도움을 받으셔서 지역회의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셔서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매월 한 10일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셔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읍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지난번에 교통 TF 지역위원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 건지를 좀 설명을 좀. 자료를 못 읽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분을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 뭐 추천 방식이나 아니면 지원 지난달에도 했는데 아직 그 유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위원을 좀 선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런지. 지원하실 분 없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관련 TF 위원을 저희가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걸 시에서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만일 여기 되면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걸 모르면 지원이 안 되죠, 지금요. 그럼 뭐 지원할 건 없었는데 뭐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만든 취지는 뭐냐면요. 좀 아까 저희가 313번 지방도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조건은 이런 겁니다. 어디 도로를 만들고 도시계획도를 만들고 이걸 잘 몰라요. 근데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저희가 도로 같은 걸 놓는다고 하면 용역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냥 시에서 하는 게 대부분 용역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길이 필요할까? 이랬을 때 시장이 지나가다가 여기 길이 필요해.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 투여한 거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러한 용역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 용역을 거치다 보면 용역 업체한테 맡기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 용역의 규모에 따라서 착수 보고도 하고 중간 보고도 하고 결과 보고도 해요. 그다음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를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착수 보고를 하나 중간 보고를 할 때 의견이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길이 나려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착수할 때는 A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한 두 달 만에 그 공무원은 2년이 차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 보고 왔을 때 그 공무원은 몰라요. 새로운 공무원은. 그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는 거에 비해서 그 지역을 잘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해주시면 우리가 그 권역하고 관련된 용역 보고를 할 때는 그분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안건을 제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아까처럼 우리가 도로를 낼 때 여기는 이러한데 뭐 어떠하냐, 당신은 이렇게 길을 내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더 들고 이렇게 하자. 이런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의견 개진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소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쪽은 대중교통이 취약합니다. 뭐 좀 여건이 좋으신 분들은 항상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만 아직도 이쪽 권역에는 대중교통이 매우 중요한 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버스를 놓을 때 저희가 향남에서 지금 병천까지 무정차 버스가 있는 건 아시죠? 그 향남에서 병천까지 버스가 한 번도 안 써서 갑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우정에서 병천을 가려면 향남에 가서 갈아타면 한 번 타고 그냥 바로 병천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병천역에서 남양까지도 무정차 버스가 있습니다. 안 쓰는 게. 저희가 인구가 적정한 이용 인구가 있으면 향남에서 남양까지 안 쓰는 버스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향남에서 동탄역까지도 무정차 버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만일 SRT가 더 타시는 분은 바로 올 수 있죠. 버스를 만들 때 어디가 정거장으로 적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향남에서 병준하게 만들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 타는 사람이 없다. 한번 추가 정거장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노선상이 어디 버스가 그냥 2개 정도 생기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인위대로 2개 만들어버리면 여기 만들면 여기 내야 만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거장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아버리면 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논의를 할 때 지역에 이 관역에 계신 분이 이제 들어오시면 이 관역을 대표해서 여기 정도에는 최소한 버스가 생겨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할 때 참고를 하겠다. 이래서 이제 여조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통노선을 한들든 아니면 길을 뚫든 관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길 만들 수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런데 좀 더 이 모든 안을 여기에다 올려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어떤 분이 2분이 위원이 계셨다 하면은 이런 데서 지역회의 할 때 내가 엊그제 그런 회의를 갔는데 이런 상황이 있더라. 근데 이 상황은 뭐 내가 팔탄면사라는데 장안은 잘 모르겠다. 그럼 이런 데서 그 위원분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공무원들하고 용역업체랑 회의를 갔더니 여기 이렇게 한다는데 작업면분은 어떠세요? 하고 여기서 발제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정거장 만든다는데 여기 2군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지역용분은 어떠세요? 하고 논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중교통과 하나는 대중교통, 하나는 도로망이 뚫리는 거에 저희가 시민분들을 거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설명은 이 정도 충분하죠? 네. 저기 거리상 한번 있어요. 지금 저기 울산버스 앞에 거기서 변경하는 거 버스가 가잖아요. 근데 실제 이용해서는 아파트나 차가 다 있어요. 근데 이 구도심에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버스 타고 수원을 가잖아요. 이제 이쪽에도 한번 그거를 한 군데 타는 데서 2군데서 타야 많이 이용하죠. 이 도심 쪽에는 그 노인네들 많이 수원 가는데 신도시 가면 차를 2번 타게 되니까. 네네. 제가 지금 저희가 교통팁을 만들자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저희가 뭐 이렇게 책상에 앉아 살다 보니까 빨리 가야겠다 이 생각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었는데 여기 위원들이 생기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처럼 여기는 실제로 타는 사람이 적은데 뭐 조금 우리가 5분 정도 더 걸리더라도 여기 정거장 하나 더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이쪽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아까 지금 건의하신 지역위원님 말씀 같은 것도 이제 그분들이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대표성 있게 말씀하신 시에서 가능하면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위원을 관역별로 2분씩 뽑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12분이시잖아요. 6개 관역하면요. 그럼 그분들이 화성 전체 교통 문제를 할 때도 같이 논의를 하면 지금 다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좀 더 나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좋다 하면 우리가 관역별 위원을 2분씩 아니고 뭐 4분으로 늘렸다 6분씩 늘렸다 늘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요 지역 그 우리가 체육관에서 그 민방위 교육장에서 맨 처음에 지역회의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랑 지금하고 불과 4달밖에 안 지났어요. 분위기가 사고 되게 다르지 않아요? 무언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에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거 뭐지 해서 뭐 그냥 이름만 걸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대부분 빠졌잖아요. 다른 거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저한테 건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는 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분 말고는 저한테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정하시겠지만 누구나 여기 지역위원회에 자기가 들어오면 누구나 자기 지역에 관해서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뭐 시작은 충분히 됐다. 그리고 이게 금년 거치고 내년 거치고 내후년 거치면 되게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지역위원분들이 논의를 해서
얼마든지 저희는 시민들이 원하면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분 추천 받겠습니다. 많이 추천하시면 선거에 내어내니까 적당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명 안성현 의원님. 강남의 유해국 위원님은 추천해 냈습니다. 강남의 유해국 위원님 추천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셔도 돼요. 네, 장화면에 오재경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발판면에 강영호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많아지시면 투표해야 되는데 3명을 둬요. 3명 두면은 안 되시는 거죠. 네. 양감의 예환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감에 버스를 한번 타려면은 나를 잡아야 돼 시간을.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지금. 안 잡아야 타는 거 아니야? 네 분, 유해국 의원님, 오재경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이한혜 의원님 네 분 추천 들어왔는데요.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어느 방식으로 할까요? 네 분 그냥 제비 복귀해 드릴까요? 예,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좀 그렇고요. 투표예요, 투표. 정식으로. 투표는 뭐 다 읍면별로 다 정해졌는데 향남 인구가 제일 많으시고 그러니까 좀 불합리할 것 같고 여기 네 분 놓고 제비 복귀 할게요. 괜찮으세요? 네. 제비 뽑기 가져왔어요. 다 준비됐어. 가져오셨어요? 준비해 왔어. 자, 추천받으신 네 분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천하신 분이 이게 몰라. 예원의 화이팅! 화이팅! 다른 정해진 임기는 없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화성시의 교통난이 해소될 때까지 맡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랫동안 위원직을 수행하실 분들입니다. 연영 순서대로 뽑고 연영 순서대로. 나머지 될 거. 없는데? 공약을 해요, 공약을. 공약을 내고로. 아,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자, 뽑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우리 지역 교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한남면의 유해국 위원님하고요. 장안면의 오재경 위원님이십니다. 소감 한 말씀씩 하시죠, 소감. 저 유해국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 강남 지역위원 유해국입니다. 이거 본의 아니게 앉아있다가 그냥 어깨에 무거운 짐을 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안면의 오재경 위원님. 마이크를 두 번 잡습니다. 오늘 하여튼 서북권 지역의 교통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지난달에 저희가 안건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뭐 읍면별로 뭐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요, 일찍 끝내죠. 아니 집에 뭐 키퍼 토의 사항을 한번 받아요. 그러시면은 혹시 이 지역회의의 건의사항이나 뭐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실 사항이나 있으시면은 읍면 소속 밝히시고 고소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장안면의 예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좀 많이 하는데요. 시장님한테 그동안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서부 권역이라 농업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전월에 농업회의소 출범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날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다시 출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방향과 길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아마 그날 회의 출범식에 오셨으니까요. 그날 느낀 점과 농민들한테 바라는 점이나 부탁할 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지역회의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무겁지 않은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냥 신교의 장이라 생각하고 제가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쪽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농업인과의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이미 같은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농업회의소 과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농업회의소를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농업회의소 모든 거는요, 이 지역회의를 지금 보시면 제가 앞으로 어떠한 질문에 관한 답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회의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시장이나 아니면 뭐 읍면 동장님이 꼭 하라 해서 아니면 누가 꼭 강요해서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분들이 수당을 받으십니까? 안 받잖아요. 식사하는데 잘해야 물안병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분들이 좀 아까 제가 보면 지금요 표정이 되게 밝아요. 내가 내 지역에서 뭘 하겠다. 아까 두 분도 한 분이 추천하시니까 네 분이 그걸 하시려고 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어떠한 거에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주민자치원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주민자치원에는 읍면동별로 이 지역회의 하듯이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가 제일 가까웠으니까 말씀드릴게요. 8탄면이에요. 이게 만일 8탄면 주민자치원의 토론회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토론한다. 하면 8탄면이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꿈꾸는 도시가 그런 거예요. 8탄면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몇십 분이 모여서 우리 8탄면이 이런 문제지 라고 주민자치원이 논의를 한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다 그렇진 않지만 아주 일부지만 특정한 데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분이 주민자치원에 못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저는 마음 아픈 거예요. 다시 본론 들어가면 농업회의소가 왜 만들어지냐고 하면 시장이 만들어오고 싶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 사람들이요. 저는 농업회의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어렵고 다른 데보다 농업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반 사업이고 이래서 농민들을 어떠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져서
진짜 어려운 좀 더 소상농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으니 지금 지역이 해야 되시 이런 걸 시장이 받아들여줘라. 한번 받아들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농업에서 쉽게 말하면 조금 영향력이나 있으신 분들이 다 장악한다면 기존에도 말할 수 있는 대화가 루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하는 형태도 아니고 저는 간절함 속에서 최소 농업도 직업이시잖아요. 그분이 조그맣게 우리가 치킨집을 하려고 그분이 치킨집을 살려고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조그만 자영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도 그 기업을 살려고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농업인분들도 진짜 우리한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항공방지에서 잘못해서 농약 나눠주면 이 농약 갖다 섞인다. 그러면 그런 농업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뭐하든 이거 줄이고 시에서 우리 한번 진짜 요번에 힘들더라도 항공방지 갑자기 없앴으니 드론에 대한 예산을 뭐 한 10억이나 20억이나 편성해달라. 대신에 우리가 이 20억 이 시에 없을 수 있으니 기존의 농민들한테 했던 이러이러한 거 요번에 우리가 안 받겠다. 아까 말한 농약주가 예를 들어 1억. 그 다음에 여기 뭐 큰 효과 없이 지원해주는 이거 1억. 뭐 요거 1억. 이거 우리가 해서 10억 이거 요번에 안 받을 테니 시에서 10억 추가로 만들어서 20억 이번에 갑자기 시가 항공방지 없앤다고 선언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졸지에 소나기 맞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억이 농업 관련해서 줄일 테니 금년에 내년부터 뭐 드론방지 해준다니까 금년에 드론에서 좀 해서 10억도 만들어줘라. 이런 거 되게 간절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농업회의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뭐 시장이 원하는 걸 하려고 농업회의소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주축해서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서 농업회의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내 농업회의에서 내가 가질 권리가 이거다 해서 거기에서 지금 좀 아까 우리 보호소 하시는 분 아까 할 때요. 저는 여기에서 보호소 하신 분이 본인 시간 내서 수원 영상 찾아가지고 아까 어디 다른데 한 어르신이 2년간에서 공원 만들었더니 했잖아요. 전 그 내용은 몰랐어요. 근데 그 점에 저분 찾으신 거예요. 저분이 그 보호소 된다고 뭐 무슨 혜택을 보겠습니까? 별 큰 혜택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럼 농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직업을 해서 저분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그 노력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농민이 아까 거기 뭐 몇천 분인지 뭐 제가 정확하게 회원번은 모릅니다. 그날도 뭐 회장님이 잘못했다. 한번 다른 분들이 힘을 합쳐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제가 만약에 잘못하면 아무나 발언권이 이렇게 생중계 되잖아요. 시장과 하는 거 잘못했다. 얘기를 하시면 제가 됐잖아요. 뭐 제가 그걸 해결할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요즘 지역 안건으로 요번에는 우리 안건을 우리 지역 문제는 안 되는 안건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렇게 행정필름을 잘못했다. 이걸 안건을 삼자. 하면 그게 안건으로 한정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 안전한 상황에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정 소법을 했는데 이걸 잘못했다 한다. 이것도 안건으로 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듣잖아요. 그럼 저도 사람이라 제가 잘못했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분이 안 좋지만 집에 가면서 제가 승질만 내고 갈까요? 분명히 가서 반성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시장 된 거지 뭐 나쁘게 만들려고 제가 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다 모르니까. 그래서 지역회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자유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이번 안건 우리가 시장이 잘못한 거 하나가 안건이다 라고 선정을 해도 선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초동 시장에서 뭐가 되고 이런 거 잘못했다. 한번 제가 잠잘 때 이거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제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했었어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분들은 다 바보야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네? 고민이 다른 고민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농업회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이 힘을 합치셔서 거기에 잘못됐으면
이거 뽑는 게 잘못됐다고 이 주장을 하셔야지 제가 농업회의소에 관여해서 그걸 다시 해라. 이거는 방식 절차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농민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뭐 회장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강력시에서 대의원을 뽑는다면 대의원 뽑는 절차를 객관적으로 해라든가 뭐 지금 불과 몇 명 안 되니까 1000명도 예를 안 된다면 왜 굳이 대의원이 필요하냐? 앞으로 우리가 10,000명 될 때까지 총회에서 결정하자. 전체 투표로.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만일 그런 말씀들이 거기서 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렇게 대의원 가지고 전체 총회로 하자. 한동안 우리 2, 3년은 체계적 잡힐 때까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네. 적당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네. 네, 향나무 지역연합 변종석입니다. 저는 요 근래 그 서봉산 산행을 하게 됐어요. 아침에 5시 반에 올라왔는데 담당 부서가 공원 녹지과 같은데 산행에 돌불이나 뭐 돌나무 불이 뭐 이렇게 좀 인도길이 좀 좋지 않고 옆에 인도 옆에 지주대 세운 것도 좀 쓰러진 게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행하는 건데 그런 걸 좀 정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좀 아까 이제 소소한 얘기를 제가 하자 했잖아요. 그런 게 지금처럼 왜 이 지역회의가 중요하냐고 하면요. 대부분 이 모든 일이 생기면 시장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화성시민을 전체에 돌아가는 것 중에서 시장이 아는 건 적으면 1%, 많으면 5%,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요.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아까처럼 뭐 좀 아까 그러면 서봉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가치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우선순위를 잡을 때 우리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문화예산 같은 걸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이 1년에 아무리 많아도 다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가 논의하면 우리가 어떠한 문화적인 뭐 다른 행사 예산을 하나 추이더라도 시민들의 골고루 편은 서봉산뿐만 아니고 화성시 등산로나 산책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자. 예를 들면 이러한 가치 정립이 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지나면 지금은 지역기획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지역위원분들 중에서 우리 권역 지역위원회에서 10분씩 10분씩 뽑아서 6개의 권역 중에서 60명이면 60명, 만 20분씩 뽑을 수 있어요. 그럼 120명으로 뽑아서 화성 전체를 논의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원래 저는 한 4분야쯤 생기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삼성을 워낙 이제 첫 달하고 지금 4달째로 되게 다른 거 스스로 느끼시죠. 그러면 여기서 10분이든 20분씩 뽑아서 여기서 추천을 받아서 화성시 문제를 좀 논의해보자. 이러한 툴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2달에 한 번씩 회의한다든가 하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우선순위, 화성시에서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게 뭐냐. 아까처럼 등산로를 포함해서 집 근처에 산책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축제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냐. 1년에 한 번 일회성 하는 게 중요하냐. 저희가 축제 예산이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데서 화성시 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 축제 100억씩 들어서 해봤자 뭐해. 우리 그러지 말고 화성시는 효의 도시니까 100억 가지고 각 읍면동을 잘해서 우리 축제를 딱 한 번만 하자. 그 축제가 뭐냐?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효문화 축제 같은 거 하자. 아까처럼 경로잔치처럼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100억 가지고 경로잔치처럼 너무 크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자. 그러니까 그런 논의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우리 예산 순위 전체 큰 틀의 순위. 그래도 우리가 1년에 뭐 예를 들면 1,000억씩은 아동에 대해서 효를 중점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 효사상 문치나 우리 마을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좀 한번 잡자. 이러한 논의 틀이 지금은 그걸 누가 잡아요? 그냥 제 혼자 잡아요. 그게 이제 시장의 기전입니다. 시장의 정책이고. 화성시 정책은 어떻게 하자라는 순서를 화성시민이 지금 외국인까지 한 84만인데요. 누가 정합니까? 서초는 혼자 정해요, 지금요. 왜? 시민들이 뽑아야 될 이유 하나는 서초가 정해도 누구도 반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1번 방향, 2번 방향, 3번 방향 이거 그냥 시장 혼자 잡고 제가 잡은 공무원들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회의에 봉사 논의할 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1번부터 10번 생각하는데 이거 어떠세요?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 말고. 공무원은 제가 1번 좀만 중시하다면 무조건 1번 다 손듭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1번부터 10번 내놨다고 제가 1번을 좋아한다고 1번 손들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 지역회의 다음 단계인 화성시 전체를 논의하는 소리인 거예요. 거기서는 화성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걸 함께 논의하는 거죠. 우리 그린벨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까? 아니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펼까? 뭐 지역별로 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펼까? 지금은 이 논의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화성시 10년 후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거를 화성시 시민들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 혼자 결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무척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이 지금 7기잖아요. 쭉 지나가서도 그 전임 시장 1기부터 아니면 그 전에 관선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혼자 다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걸 시민들하고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된다면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가치를 첫 번째는 어디다 둘까? 근데 지금 제가 이 지역회의 발전 속도로 보면 내년쯤이면 원래 제가 내 임기 중에는 그걸 구성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재선을 하면 재선부터 시민들하고 함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지역회의 가는 속도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내년쯤에 구성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공약 중에요. 거의 1번 공약이 거기 시민정치 배심원제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지역회의 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제 임기 말쯤에 그 공약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혼자 아직까지 생각에는 내년쯤에 충분히 구성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은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7월달 지역회의 하면서. 그래서 그럴 때 같이 지역에서 그동안 발제하시고 지역에서 논의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본인이 매우 바쁘지만 내가 바쁜 걸 더 쪼개서라도 화성에서 뭔가 해보겠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 추천돼서 뭐 처음에는 10분 중에 60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활성화되면 아마 이번 지역회의도 제가 보기엔 내년쯤 되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역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정책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생각이 또 되게 많이 봉사할 분이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0분, 뭐 120분 정도만 되면 번역별로 20분씩 충분히 화성의 정책을 그분들한테 그분이 결정하신 걸 제가 집행만 해도 큰 틀에서 잘못이 없을 거나 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8탄의 김현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따 말에 제가 답변 드리면 하시면. 아니, 제가 요거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전부 다 또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여기 도시 취약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시는 우리 시장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보완을 요구하려고 지금
이자를 썼습니다. 저희가 그 팔탄 덕천리에 저는 살고 있는데요. 요번에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에는 그 하수 종말 처리장 배관도 깔렸고 길에 도로에 그다음에 그 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로. 근데 그 과정에서 개인 땅 소유주가 또 따로 있다고 삼천리에서는 그 사람들 거를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집을 질 때 다 이미 받아서 했고 또 그 수도 관로 할 때 받아다가 했습니다. 근데 그 하수말 처리장도 그렇게 해서 깔렸고요. 근데 다시 또 그거를 했는데 또 받아오라고 합니다. 좀 도로로 다 인정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받아오고 이런 거는 좀 간소화를 줬으면 저는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시가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제 참모들이 되게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임기 동안 쓰는 게요 780억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보통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에 와 계시거든요. 이 정도 건물을 지면은요, 제가 봤을 때 정확치는 않아요. 150억 정도는 이루실 겁니다. 150억 정도는 이걸 해요. 근데 780억이면요, 이거 5개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참모들이랑 회의를 했을 때요, 이거 5개 줘주면 다 시장님 최고라고 엄청 할 텐데 왜 도시가스를 그렇게 깔려고 하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화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78%입니다. 왜 땅이 크다 보니까요. 근데 제 임기 중에 90%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뭐 수원 이렇게 다 도시로만 된대. 이런 데 말고는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10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100%까지 올리니까 3천억이 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상 효율이 맞지 않다는데 이거는 에너지 복지는 보편 복지다 해서 제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근데 이때도 부담은 좀 많았어요. 아까처럼 제가 우리 12정책 대시번제가 만들어진다면 한 100분 정도랑 제가 이렇게 해서 한 800억을 쓰려고 하는데 전체 지역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떠십니까? 우리 이거를 위해서 복지관 5개 짓는 것보다는 진짜 약자들 편에서 함께 사는 나눔 사회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결정하면서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800억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잠이 잘 안 와요. 집에 가면요. 이게 그냥 막 그런 걸 결정하고 집에 가면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죠? 잠이 잘 안 옵니다. 집에 가서 자면요. 막 불면증이서 그 만나고 너무 큰 거 아닌가 막 계속 고민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더 우리가 더 함께 사는 사회, 화성이 뭐 지역별 1위 이렇다면 구석구석 함께 사는 사회. 그래서 제일 중시하는 게 전 에너지 복지와 이동권이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 그래서 거기에 지금 되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180억을 저희가 도시가스에 투입했고요. 금년에 대중교통에 현재 210억을 작년부터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와 버스에요. 지금 400억을 쓴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좀 추진할 때 워낙 강하고요. 제 의지가요. 그래서 좀 될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왜 또 받냐. 이게요.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토지 사용 승인을 할 때 이 땅 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당신이 뭐를 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지하에 내가 하수관로를 설치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분한테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도로여도 원래 그분 입장에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냥 자기 땅을 필요해 했던 어떻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도로로 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도로여도 그 땅의 소유권은 그분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엔 하수관로 지나갑니다 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가 땅을 파버리잖아요. 파면 이분이 그런 확률은 적지만
그분이 왜 내 땅 파고 도시가스 뭐냐고 소송을 걸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그 땅에 제가 지금 그 지역을 땅 표면으로부터 몇 메달까지는 그 땅이에요. 이게 제가 메탈을 잊어버렸는데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 밑에까지 자기 땅 아닙니다. 딱 법으로 땅 표면에서 몇 메달까지가 개인 땅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 밑에 땅은 다 마을 땅입니다. 그래서 고속철 이렇게 지하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상업 승인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건 다 국가 땅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30m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매달 10m 정도 될 겁니다. 그 밑으로 가면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 위치로도 지하수를 한 50m, 100m 못 파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정법은 다 승인받잖아요. 자기 땅이어도. 그래서 이거 관정법 안 돼요 하면 못 팝니다. 왜? 그 밑에 게 말할 거라 그래요. 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거는 그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매번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포괄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요. 안 해줍니다. 자기가 갖겠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하시는 분들은 번거롭지만 그 개인 소유권의 보호 차원에서 매번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법적인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 받아도 되겠죠. 마치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 다음 회의 때 됐습니다. 다음 달에 또 우리 시장님 명쾌한 답변 기대하고요. 꼭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회의 거쳐서 안건 꼭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5개인데 이제 2개 읍면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아지면은 심의를 거치긴 해야 되는데 그냥 각 읍면동에 최소한 하나씩은 꼭 지역회의 거치셔서 운영위원님들 편에 보내주시면 운영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네. 회의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시장님. 회의 시간이 진짜 앞으로만. 그 부분 이 시간을 제가 정한 건데요. 요거는 요 이유를 설명하고 좀 이따가 나중에 변경이 되는데요. 원래 이 시간이 왜 선정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저희가 많은 분을 참여하기 위해서 직장인을 좀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겠다. 이게 맨 먼저 이 지역회의를 구상 자체를 제가 해서 공무원 누구도 모릅니다. 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때 일반인들을 여기에 많이 참여하자. 근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맨날 뭐 아침 10시 이렇게 하니까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참여를 좀 독려하자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 지역에서 과정상 이게 뭐든지 완벽하진 않아요.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과정을 봐서요. 우리가 한 그럼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뭐 낮 시간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매번 우리가 한 3시에 하자고 그 다음에 다음 지역위원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 해가지고 일반 직장인이 난 퇴근하고라도 여기 되게 많이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이 들어오는 게 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시간 변경이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말씀드려서 여기도 만약 논의를 해서 그래도 뭐 꼭 12번, 1년 12번 다 안 오셔도 내용이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한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럼 시간을 땡겨보는데 그 과정을 거친다면은 저는 충분히 뭐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이거를 다 우리는 무조건 오후 3시에 한다. 그거는 원래 만든 취지를 너무 벗어나서 다른 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너무 침해해서 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많이 그래서 우리가 몇 해에 한 번 정도 좀 땡겨서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좀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일 변경은 좀 안 될까요? 시간 변경은 상대적으로 가능한데요. 요일 변경을 저희가 원래 이걸 만들 때 제가 아까 지금 금방 이런 취지로 2번은 평일에 하고 1번은 주말에 한다는 기본 틀이었어요. 근데 딴 분들이 건의해서 주말에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말은 빼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요. 요일병명에서는 이 요일병명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요일병명 여기가 매일 같은 요일 하나요? 그게 아닐 텐데. 아닙니다. 요일병명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어느 게 있냐면 제가 이게 여기 한 군데만 한다고 하면은 별개인데 제가 한 달에 6번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을 빼게 되면요. 한 달에 한 17일에서 18일밖에 안 돼요. 주중 휴일 있고 하면. 3분의 1의 시간을 여기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또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3분의 1이잖아요. 18일 중에 6일 하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최소한 제가 15일 이후에 해야 돼. 그렇죠? 제가 이거를 월 중에 3일날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이 말일인데 내일 모레 3일 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회의에서 운영회의나 이런 걸 10일경씩 합니다. 그럼 제가 15일에서 말일 사이에 하면은 다 해서 열흘 정도 되기가 돼요. 날짜가요. 이 중에 제가 6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도 엄청 부담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출장 가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또한 저녁에 제가 다른 거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뒤로 거꾸로 열흘 중에서 제가 6일을 결정하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기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 만일 이게 저희는 좀 1년 이렇게 신뢰가 된다면 좀 지나서 하면은 예를 들면은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저 대신 저만큼 책임감이 있는 부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이런 분이 와서 이걸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최소한 1년의 신뢰 과정은 저는 제가 온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일이 여기 원하시는 날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 좀 하나 있겠습니다. 저는 팔당면 지역위원 강명호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집에 돌아가실 시간이 됐는데 이 시간을 할애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일상생활에 화성시민의 여가소년 공간이 과연 화성시에는 어디라고 그걸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볼 만한 곳, 시간이 있어서 지금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와 같이 가볼 만한 곳이 어딘가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좋은 장소를 한번 안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타면 노아리와 덕천이에 우리는 그냥 박농장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동방저수지입니다. 지금 동방저수지에 약 8만 평에 가깝게 연꽃이 군락을 이루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연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까지거든요. 지금이 아주 좋을 때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화성의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 자원은 발굴해서 관광 수익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시민이 쉴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자랑하러 나온 게 시간 있으시면 한번 팔탄면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박농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동방저수지에 한번 오시면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눈이 호감을 합니다. 눈 한번 호강하시라고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지나다녔는데 꽃핀 거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지사님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곤하신 시간인 것 같아서 저희는 회의를 조금 땡겼으면 했는데 좀 이대로 운영을 해보다가 차차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요. 다음 달에 좋은 안건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네.